저는 이제 24년이랑 25년 그 사이가 신흥부자가 탄생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는 지금 지키기 바빠요. 새로 투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하고 매도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서울에 공실이 몇 개가 있는데 아파트 다 비워놓고 안 팔고 세입자도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급하면 내가 팔겠죠. 어떻게 급매라도 팔겠지만 내가 살 수가 없잖아. 이거 파는 순간 나는 더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못 사는 거예요. 계속 OP밖에 못 사는 거잖아. OP나 상가나 뭐 근생이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갖고 있는 거를 잘 운영을 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세대들은 지금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고 눌려 있는데 과거로 되돌려 줬는데 그리고 정부도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 정부가 그 무주택자들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근데 그거를 꼬아서 보지 마시고 정부가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다주택자 손발 묶어놓고 나한테 싼 거 사라고 해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지 저는 그렇게도 안 되면 다주택자도 풀어주겠죠. 근데 정부는 어지간하면 지금 다주택자 너네들은 좀 있어봐 미분양 사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얘기해 줄 때 들썩들썩 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안 팔아도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시세 보는 것도 네, 우리만 보고 있고 정작 맞아요. 무주택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정보가 더 빨라요. 왜냐면은 자기가 매도할 타이밍, 매수할 타이밍, 매수는 어차피 못 하니까 이거를 꽁꽁 쥐고 있는 거지. 정말 내가 좋을 때 팔아야지. 지금 아쉬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역전세도 거의 다 끝났고,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많이 내려갔고, 저도 금리가 최고 높았을 때 작년 연말에 6.8 정도였는데, 최근에 4.9까지 떨어졌어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고 또 거기서 4.5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살만해진 거죠. 월세 같은 것도 수익률이 확 올라가고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금리 다 살만해졌다. 굳이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다. 종부세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또 대안이 없잖아, 다주택자는. 이거 팔고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게. 그거를 신규 그 시장 진입하시는 분들 모르는 거야.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같이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도자도 마찬가지로 매수자 입장이 매수자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사는데 내가 아무리 나는 10억 될 때까지 안 팔 거야 이렇게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매수자들은 없는 분들이 많다. 폭락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다. 그럼 주변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매도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 투자자분들. 네, 대부분 이제 역전세 거의 끝났다. 이제 한숨 돌렸다. 또 이제 포트폴리오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이제 이자 같은 거 좀 해가지고 금매로 좀 뭐 경기도 외곽 지역은 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하는 것들. 대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는 지금 실거주 하실 분들은 네.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구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에 내 실거주 할 거는 무조건 매수하시고 서울에 하나 더 사셔라. 서울 수도권에 하나 더 사셔라. 네. 그랬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은 내가 내 생활 반경이 거기라면 지금 너무 역사적인 가격이잖아요. 미친 가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전임 시장이 너무 인허가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근데 지금은 또 오히려 아예 인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네. 본 것 같아요. 네. 휘파람 쌤이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씩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전국에서 다 대구를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조회수를 보면 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수도권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대구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네. 또 의외로 또 지방에는 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셔야죠. 반대로. 네. 그러니까 굳이 투자로 내가 대구를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다면 분명히 그분들도 서울이 오르니까 서울을 계속 쳐다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계속 연고가 대구라면 지금은 이 역사적인 가격대 매수를 결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전세가는 이제 계속 회복이 될 거니까 이제는. 부산은요? 부산도 뭐 좋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곳이 광역시까지는 해요. 광주는 안 하고요. 광주는 왜 안 해요? 잘 몰라가지고. 네, 잘 몰라. 그리고 지방 한번 내려갈 때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지금 이번에도 뭐 부산이고 대구고 대전이고 갈 때마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짝꿍이랑 얘기한 것도 그냥 서울 수도권만 남겨놓고 다 팔자. 너무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가시더라도 광역시까지만 가셨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지금 저한테는 좀 이제는 힘든 투자가 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지방에서 수익 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칼슘이 맞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의 이런 한강뷰로 붙을 수 있었던 어떤 힘? 맞아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못 들어왔고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일산, 파주, 뭐 남양주, 의정부 이런데 아직도 안 팔린 것들이 있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4월 1일 이후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거주로 제가 이사를 또 가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송파구에 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를 했어요. 이제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사를 들어가는 게 8월이었는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능한 거 4월 1일 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하나 더 사야겠다. 왜냐면 나는 8월에 이사 가는데 이거를 못 내주면 갭 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실거주 하려고 산 건데. 그래서 대출을 댈 때 잔금 치는 걸로 하나 더 샀어요. 근데 그게 각각 10억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을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정책이 없었다면 나 한 채밖에 못 샀는데 제가 4월 1일이 되기 전에 그 집을 가려면 자금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4월 1일 이후부터는 중과를 한다 그랬어요. 양도세 중과를. 그래서 그러면 중과 맞기 전에 좀 팔아야겠다 해서 일산이랑 성북구랑 용산 3개를 내놨어요. 먼저 팔리는 거를 한 채만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내놨는데 제 마음속에는 일산을 제일 먼저 처분하고 싶었겠죠. 근데 대책이 나오니까 그때도 좀 약간 주춤했었어요. 좀 조용하고 아무도 매수 잘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용산이 팔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걔가 지금 제가 6억에 팔았는데 지금 12억이 됐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상급지가 먼저 오르는 건 알게 된 거죠, 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침체기에는 제일 좋은 게 팔리고, 반등할 때도 제일 좋은 게 먼저 오르는구나. 이건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내 포트폴리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팔아야 되는 거고, 내 자금이 그게 안 되면은, 내 안에 강남이 일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내 안에 강남이 의정부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기는 얼마 올랐고, 이거 올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내가 지금 나의 강남은 지금 의정부고 일산이지만 다음에 내 강남은 종로구가 될 거야. 성동구가 될 거야. 이러면서 목표를 가지면서 조금씩 가면 되는 거 저처럼.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쪽으로는 경매를 보더라도 그쪽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거죠. 무협지 투자를 하지 마세요. 무협지? 뭐 어떻게 하나 잘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투기 같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좀 늦게 오르더라도 그냥 내가 계속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그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대부분 지난 장에도 그렇고 막 몰려다니시잖아요. 뭐 강사가 어디 찍어주면 쭈르륵 내려가가지고 막 사고, 뭐 그리고 그 강사는 지껏 팔고 나오고 그런 소문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매도하고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같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물릴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안 팔려도 늘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동산이 뭐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갭 투자하실 때도 저는 매매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신경보다는 여기가 전세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지역인지에 대한 걸 더 깊게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을 때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거나 좀 탄탄하게 유지되는 지역이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매도 타이밍은 내가 언제든 내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팔면 되는 거고, 아이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내가 뭐 잡는다기보다 보유하고 있을 때 마음 편한 투자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점을 주시면 투자를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길게 보는 안목으로, 그러니까 투자는 길게 하면은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어떤 부동산도 그냥 오래 갖고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요. 다 오른단 말이에요. 인구 소멸한다는데요?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내놓을 거고, 내놓아야 또 살아남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살아남을 지역인지 아닌지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예. 그때 되면 그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도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사람들이 뭐 꾸준하게 주거하지 않더라도 뭐 관광지로 사용한다든지 계속 주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근데 그렇게 고시공부해서 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정부 요직에. 아, 똑똑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뭐 인구 소멸했더니 뭐 그것도 막 또 법으로 시행해가지고 뭐 대책 뭐 이러면서 또 내놨잖아요. 우리가 듣고 뭐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들도 다 알고 있다. 출생률 낮아도 저 때는 어린이집 돈 내고 갔거든요. 우리 딸들 할 때 60몇만 원씩 냈어요. 그 둘 보낼 때 120만 원, 130만 원 내고 다녔어요. 지금 다 무료 아니에요? 보조금, 예. 그쵸? 나오죠. 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정책이, 그러니까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힘들어. 물론 맞는데, 그래도 조금씩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올 거고, 이제는 어느 순간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날도 올 거다라고 봐요. 뭐 어디 부천인가요? 최근에 뭐 연애하면 지원금 30만 원. 아, 진짜? 뭐 상견례 하면 뭐 100만 원. 아, 대박. 뭐 결혼하면 얼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건 뭐 그건 차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돼요. 고민은 있는 거야.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실무적인 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재건축이 됐든 뭐 오피가 됐든 칼쌤은 현장에서 좀 좋은 물건을 어떻게 찾고 접근하세요? 컨택부터 매수까지 뭐 이제 루트가 다양하겠지만 중개사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매물이 가장 많은 사람, 매물을 올릴 때 층이나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몇 개를 올렸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중개를 하면 내고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뭐 중개사들은 약간 양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손님 아니면 자기 손님 맞추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심하게 내고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양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에 좀 거르고 그리고 뭐 올릴 때도 좀 디테일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찍 올리시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올리시는 분들을 일단 찾아가지고 부동산을 여러 군데는 가는 게 아니고 매수할 때는 오히려 딱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를 콕 집어서 이분이 나를 위한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죠.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분은 꼭 사는 사람이구나, 꼭 살 분이구나 이게 있어가지고 금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거죠. 오피 샀을 때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매도할 때는 한 분만 믿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이 내놔야 돼. 내가 매수할 때 거를 똑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큰 손이라서 좀 내고가 수월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도 4개만큼을 사고. 근데 이게 산 게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산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막 쓸어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도 제 가격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한강변은 얼마, 한강변이 안 보이는 건 얼마까지 딱 정해놓고 그 이하의 물건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